애니를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2025년 4분기는 정말 볼 거 없는 분기다 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심에 있는 작품이자 다른 의미로 정말 여러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이 있죠. 바로 원펀맨 3기. 현재 엄청난 액션 퀄리티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신세대 소년 만화들 귀멸의 칼날, 주토피, 주술회전, 체인소맨, 이른바 귀주톱. 이 세 작품이 일본 현지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무쌍을 찍으며 같은 분기에 나온 작품이자 그 끝을 맞이했으며 한때 본 작품과 함께 신세대 원나블이라고 불렀던 나이히어로 아카데미아가 바가지로 욕먹은 원작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미친 고퀄리티 연출로 영차 하고 있는 25년도에 무사시 건도에서나 나올 법한 컷신 잘리기를 보여주고 있으니 俺の旧友も怪人になっていたが 그런 3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그 전 시즌인 2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레곤의 망장 리뷰 OMR 특별편. 초반 후반부가 잘 커버는 했으나 중반부에서 죽 써서 후속작의 미래를 보여준 후속작 원펀맨 2기입니다. 바야흐로 2019년도 원펀맨 2기가 나왔을 당시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걸 원펀맨이라고 만든 거냐 라는 비판의 여론과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뽑혔다 라는 옹호의 여론. 실제로 랍텔 리뷰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옹호의 여론이 높은 편이죠. 제 입장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망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다고도 할 수 없는 평작, 더 노골적으로 줄이자면 못 만든 평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 본 리뷰를 정리하기 전, 그니까 2019년도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작사가 농락하는 게 눈에 보여서 아예 망작이라고 답을 내려버리고 각 잡고 리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요번에 리뷰를 위해 다시 처음부터 봤는데 뭐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렇다고 원펀맨이라는 작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정도면에 해당되는가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제가 원펀맨 2기에 대한 비판적인 이유 첫 번째, 저퀄리티를 보여준 중반부 액션. 네, 분명 원펀맨 2기 후반부의 액션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나 진해 장르와의 액션은 7년이 지난 지금 봐도 크게 지적할 부분 없는 깔끔하고 퀄리티 있는 액션이죠. 거기에 초반부도 막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나름 볼만한 액션들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가로우의 유삼수권. 근데 솔직히 당시에 제시 스태프라는 특수성 때문에 꽤 괜찮다고 느끼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무난한 액션이지 호평받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름 볼만은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중반부에 해당되는 액션씬. 액션들이 솔직히 유수함수권 액션 연출과 비슷한 화면 흔들기만 오지게 하고 있고, 그 외의 액션들은 컷신 위주 액션, 뭐 저는 이걸 제멋대로 원화 액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원화 액션을 위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컷신이라는 것을 너무 대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원화 액션이 무조건 구리라는 부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화 액션을 세련되게 잘하는 제작사가 있는데 그 귀멸의 칼날의 제작사 유포터블이죠. 얘네가 요즘 귀멸의 칼날로 돈을 쏠쏠하게 벌어서 동화 액션을 기가 막히게 뽑고 있는 거지, 원래는 이런 동화 액션보다 원화 액션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귀멸의 칼날을 제외하고서라도 유포테블의 작화 퀄리티가 안 좋았던 적 있나요? 유포테블의 영원한 흑역사 가디터를 제외하고는 없을걸요? 즉 본인들이 연출을 세련되게 한다면 얼마든지 좋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펀맨 2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정말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7화, 8화입니다. 7화에서 사이타마와 수이류의 액션은 효과음을 제외하고는 타격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고, 8화 같은 경우는 서로 티격은 하는데 빡진
긴장감이 1도 없습니다. 심지어 4화에서 6화의 경우는 액션이다 라고 제대로 내세울 부분조차 거의 없습니다. 물론 스토리 파트 자체가 액션이 나오기보다는 괴인협회라는 조직이 등장,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참석을 위한 과정, 이라는 스토리 분량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눈요기를 제대로 해줄 만한 파트가 없다시피 하죠. 사실 그 기다림에 만족을 줘야 하는 부분이 7, 8화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퀄리티로 나오는 바람에 보는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초반부와 후반부는 볼만하다는 얘기 아니냐, 제작사가 그래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너무 억까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만약 이 작품이 다른 작품들이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 작품이 원펀맨이기 때문입니다. 자, 원펀맨이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전에 얘기한 바가 있죠. 딱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모든 것이 액션입니다. 제가 엄청 호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원펀맨은 액션 빼면 시체입니다. 스토리 전개 방식, 조연과 악역의 역할까지 그저 액션,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먼치킨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토리는 그 먼치킨 액션에 거슬리지 않는 선, 그리고 애니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갖춘 기승전결 수준이고, 조연들은 액션을 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한 위기감의 역할, 악역들 역시 그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역할이 끝입니다. 사이타마가 악역들의 서사를 생략시켜버리고 バカかお前退屈な人生に刺激が欲しくて他の星を襲うなんて 제노스의 과거를 세 줄 요약시켜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원펀맨 굿즈의 수요도가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バカ野郎20時以内で簡潔にまとめやがれ 이는 비슷한 계열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도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같은 라인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만 봐도 서사 자체가 액션을 위한 서사보다는 서사를 위한 액션이 강하고, 주전 애들과 악역들을 보세요. 얼마나 절절한 사연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 때문에 세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상업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렇기에 굿즈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원펀맨이라는 작품의 아이덴티티이자 근본은 액션입니다. 그렇게 유독 원펀맨에 대한 액션의 평가가 빡빡한 거고요. 그런데 그 액션이 별로다? 더 이상 이 작품을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작품들이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후반부에 힘을 빡 주는 게 가능한 이유는 액션이 아니더라도 그 중반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작품들의 경우는 그게 스토리에 대한 떡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작품들은 캐릭터들 간의 케미를 보여주는 힐링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원펀맨은 액션을 제외하고서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중반부를 이끌어갈 다른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초반부의 액션 흐름은 계속 끌고 갔어야죠. 제가 이렇게 불호의 입장에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 불호의 입장 이상으로 호평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호평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요. 저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원 제작사인 제이시 스태프의 악명. 사실 제이시 스태프가 액션을 못 만드는 회사냐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는 합니다. 제이시 스태프는 A1 피처스와 함께 외주를 주로 맡기는 회사다 보니 외주를 어디에 맡기냐에 따라 퀄리티 차이가 심한 편이죠. 실제로 3기와 동분기에 나온 무한가차의 경우 본 소속 엘리트 제작팀이 모인 덕분에 고퀄리티를 보여줬고요. 다만 충격적인 작품을 보여준 작품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시로 타임문 팬들에게 있어서 정말 역적 같은 애니 진월담 월리가 대표적이죠. 여담으로 이런 편차가 심한 액션 퀄리티에 비해 일상 애니메이션은 나오는 쪽쪽 흥행과는 별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니까 액션은 안 좋지만 일상물은 잘 뽑는다 라는 이미지로 더 굳혀진 감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원펀맨 2기가 제작사가 바뀐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 제작사가 액션을 못 만들기로 유명한 제이씨가 맡게 됐죠. 거기에 선공개한 PV 역시 좋지 못한 퀄리티였으니 사람들의 기대감은 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가 되었기에 좀 더 평가가 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컸던 게 바로 직전 분기 본인 제작사의 타이틀 작품 후속작 어마금 3기, 그리고 코어 팬층이 아주 탄탄한 후속작 데어라 3기를 아예 작사를 내놓은 상태다 보니 기대치가 더 떨어져 있었고, 그 두 작품에 비해는 낮다 보니까 초반부를 더 후하게 본 감이 있기도 한다는 거. 진짜 저 두 작품 작살낸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히네. 두 번째는 압도적인 전작. 다들 아시겠지만 전작의 제작사는 매드하우스로 약간의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한 제작사죠. 그리고 그 평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보여준 것이 1기입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잘 만들면 왜 이렇게 못 만들어? 라고 화가 나지만 너무 압도적으로 잘 만들게 되면 이 정도를 따라가는 건 무리지 라고 하면서 용서가 되는 분위기가 있죠. 그건 그만큼 그 전작이 잘 만들고 재현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원펀맨 1기는 그만큼 정말 압도적으로 대단한 작품이다 보니 후속작을 맡은 제시 쪽에 동정 여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간에는 원펀맨 1기를 제작하느냐 매드하우스가 휘청거렸다, 제시도 원펀맨 2기를 거절했으나 마땅한 제작사가 없어 떠안았다 등 여러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 전부 근거 없는 카더라 소문이기에 신뢰성은 떨어지는 그저 추측성에 불과한 소문입니다. 만 그런 소문들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큼 1기의 퀄리티가 높았다고 볼 수 있죠.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바로 제가 정말 애증하는 감독, 정말 돌아왔으면 하면서 안 돌아왔으면 하는 감독, 지금 게임 스토리로 나름 잘 나가는 감독 마에다준입니다. 이분도 용두삼이 작품을 내기로 참 유명한 감독이나 클라나드라는 정말 압도적인 명작을 애니화한 덕분에 마지막을 장식한 신이 된 날을 제외하고는 전부 용서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까임빵집권을 한 장 받았다고 보면 되지 않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한데 솔직히 액션이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에요. 원펀맨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제이시 스태프라는 타이틀을 떼고 생각해도 뭐 그냥저냥 볼만합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듯 후반부는 잘 뽑혔고 제가 대차게 까기는 했습니다만 중반부 액션도 뭐 진짜 못 만들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또 완전 못 먹어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앞서 얘기한 마에다준 작품들과도 맥락이 같은데 까임 방지권을 받았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전작들 엔젤 비트와 샤를로트가 완전 못 봐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반면에 신이 된 날은 못 봐줄 정도인 거고, 원펀맨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비판적이긴 합니다만 못 볼 정도까지는 아니니 앞서 얘기한 시너지들과 만나 옹호하는 평들이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원펀맨 2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잘 만든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와 전작의 외부적인 요인, 거기에 작품 자체도 나쁘지는 않았다 보니 작품을 비호하는 평들이 많은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 떠나서 난 재미있게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럴만한 퀄리티는 맞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나름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듯한 리뷰를 했습니다만 이미 비판적인 입장이 주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야, 이 정도면 잘 뽑혔지, 억까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 또한 비판적인 리뷰를 하는 사람이니만큼 저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솔직히 3기 제작 확정됐을 때 제작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뭐 이러나 저러나 3기는 이미 완성이 됐고 저번 분기에 방영이 됐죠. 그리고 그 꼬락서니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